이종찬 전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정원장, 그 양반이 이번에 2023년 6월에 광복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주간조선에서 6월 11일자로 이종찬 광복회장과의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언제적 이종찬인가? 아, 윤석열 처음 나타나서 윤석열하고 같이 대중 앞에서 그럴싸한 어떤 쇼를 할 때 그 첫 무대를 열어준 사람이 이종찬 아닌가? 윤석열 친구 아버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배후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역시 그 사람이 광복회장 했구나. 지금 윤석열 주위에서 보면은 각종 윤석열 편을 들었던 사람은 전부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좀 적당히 해먹지. 국민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이종찬은 윤석열과 대단히 밀접한 그런 인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조선 인터뷰를 하면서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개헌을 한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개헌의 목적이 뭐냐? 역시 개헌은 권력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종찬, 윤석열이 줄여준 나이 덕분에 지금 8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대 89까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대뜸 가장 필요한 개헌, 헌법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필요한 게 소선거구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를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밑에 보면은 소선거구제 이야기를 해놓고는 전부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뽑는데 국회 망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이라고 하는데 밑에 나오는 내용 다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승자독식 아닙니까? 대통령 그룹이 합니까? 이렇게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윤석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등 뒤에 발치고 있다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이종찬의 말을 우리가 허술히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소선거구제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의원내각제를 주장을 합니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원내각제로 간다.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다른 제도로 간다. 하여간 지금까지 있던 대한민국의 제도를 깨부수고 다른 쪽으로 간다. 변혁입니다. 지금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제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년 중임제는 반대한다. 현재 우리 헌법은 4년 중임제가 아닙니다.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년으로 넘어가면서 4년 중임제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장난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4년 중임제를 하면 8년을 하는데 첫 4년은 재선되려고 포퓰리즘이 심해질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한다면 10년을 해도 포퓰리즘은 심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대통령제로 계속 가려면 의원내각제가 가장 크고 그게 안 되고 대통령제로 가려면 6년 단임제가 낫다. 임기를 대폭 느립니다. 길게 해먹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5년제로 하니까 배우는데 1년,
레임덕 1년 빼면 3년밖에 일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정한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소리인데 왜 대통령이 배워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20살만 되면 아는, 20살만 되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 대한민국에서, 성년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왜 대통령은 저런 이상한 사람을 뽑아놓고 대통령직을 누구에겐가 배워야 한다.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아무튼 김대중의 국정원장, 윤석열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가 그는 광복회장이기도 하고 광복회장 자리는 이미 건국 직후부터 노른자위로 알려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의원 내각제로 가야 한다. 헌법은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안 되면 대통령 6년 단임제,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임기 늘려야 한다. 소선거구제도 안 된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찬의 인터뷰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아니, 상황이라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다. 그러면 윤석열 뒤에는 우선 문재인이 있고 이종찬이 있고 또 누가 있고 그런 것인가?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제는 정치인인데 봐도 마음이 안 놓이는 윤석열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령 윤석열이 아침에 된장국 먹고 점심에 햄버거 먹고 저녁에 스테이크 먹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지금 이종찬 이야기를 보면 자기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나 국민이나 어떤 논의가 있으니까 어떻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해. 또 다른 천공이다. 아주 예의 없고 국민을 모르고 자기들 세계에서 자기들 권력계층끼리 어떻게 요리를 할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보면 이종찬인가? 또 누군가? 이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특별하니까. 아마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한 30명 될 겁니다. 앞에서 윤석열이 된장국을 먹는지 뭐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전에 기획을 해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윤석열이 한 어록을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면서 개통을 잡고 분류를 하는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 된장국을 먹었다가 햄버거를 먹었다 그러는 것인가? 그냥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 점심때 문 열고 나가보니까 그냥 눈앞에 햄버거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 먹은 것이지 무슨 이유가 있거나 의지가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저녁에 스테이크 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어서 먹은 거다. 이 30명인지 100명인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마다 팔을 잡아 끌면 그쪽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스테이크든 삼겹살이든 치킨이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게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래도 정부에서 정부의 수장이다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아침에는 한식을 먹고 점심에는 패스트푸드, 저녁에는 서양식으로 고기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해설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철학이 어떠니 윤석열의 세계관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모두 잘못 짚은 겁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하는 짓들, 어디로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디 가서 또 밥을 같이 먹었고 하는 것들이 계획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단지 그는 현상에 끌려가는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서 깃발을 꽂고 있는 자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지도자, 리더, 아니면은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깃발을 꽂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윤석열이 있으면 옆에 깃발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석열은 항상 깃발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수원 화성에 가면 깃발이 지천으로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 무수히 많은 깃발 가운데 어느 깃발 옆에 아무데나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옆에 항상 깃발이 있는데 그것은 정상에 세워놓은 깃발도 아니고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깃발도 아니고 그냥 깃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들 하던데 하면서 연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속보가 나오고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러고 나오면 이게 좌파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보수인가? 때로는 이게 군국주의자였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마구 무질서하게 터져 나옵니다. 아무거나 한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지난 선거에서 뽑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아무 소리나 해대니까 국민들은 자기 입장에서 윤석열을 보고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이러는 겁니다. 좌파는 좌파 소리를 할 때 내 편이야 이러고, 보수는 보수 소리를 할 때 내 편이야 이러고, 친북도 했다가 친중도 했다가 친미, 친일도 했다가 친러시아도 했다가 이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그저 빠져버린 것이지, 오판한 것이지. 선거제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제에 있는 함정, 우리 한국은 이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윤석열은 연예인 같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정치 연예인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하고 아주 비슷한 동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거, 그거 어퍼컷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몸집에 걸어갈 때도 뒤뚱뒤뚱, 서 있을 때도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심지어 좌우의 균형도 맞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뚱뚱하고 이렇게 무게중심조차 어느 한순간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때로는 얼굴도 좌우가 다릅니다. 그게 표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안정감이 없는 이런 사람이 어퍼컷을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눈이 안경이라고 모두 제각기 다른 안경을 쓰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홀려서 윤석열은 내 편이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힘이 저런 윤석열을 대통령에 밀어 올린 겁니다. 윤석열은 어퍼컷을 하면서 이건 내 정신의 어퍼컷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지자는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의 어퍼컷 이러면서 감탄을 했던 겁니다. 이러고는 그들은 우리는 하나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에서 대선에서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선거제도의 문제일까? 그런 유권자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한국의 문제일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직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지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작년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선거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정치 연예인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수히 많은 스탭들이 돈 대고 뒷바라지하고 해서 지금 저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얘기했듯이 윤석열 부부 2명이 지금 대통령 노릇하는데 그 뒷바라지 하는 게 수백 수천이다. 돈은 또 얼마가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드라마일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윤석열 주위에 있는 30명,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이종찬입니다. 현재 87 이종찬이 이 인터뷰에서 앞에서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외골수에 빠진 잘못된 역사관, 그리고 비논리적인 사고, 현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이종찬이 꿈을 불태우겠다고 한 게 이번 주간조선 인터뷰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을 혐오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꿈을 꾸는 노인들, 이것도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